안녕하세요. 우리 혈액 속에 오염물질이 끼면은 암을 만든다. 오염물질이 우리의 만성질환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혈액이 핏줄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혈액이 아주 아무것도 없이 깨끗이 흘러야죠. 맑은 물이, 시냇물이 막 이렇게 흘러면 들여다보면 고기들이 그냥 놀죠. 그래서 우리의 이 혈액이 맑게 아주 깨끗하게 흐르면은 이 깨끗한 혈액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현미경에 들어오면 음식물이 들어있답니다. 이제 음식물이 그냥 미세한 그냥 신맛, 매운맛, 쓴맛, 짠맛 이러한 그러한 머터리얼스가 큰 현미경에도 다 그냥 이것이 깨끗한 물에 떠다닌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이 속에 미생물도 굉장히 많이 떠다닌답니다. 혈액 속에요. 미생물, 플랑크톤 같은 거,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이것이 혈액에서 떠다니면서 이것이 각 포도당부터 각 세포를 먹여줍니다. 각 조직의 액체를 잘 흐르도록, 간액이면 간액이 잘 흐르도록, 우리 뇌액이면 뇌액이 잘 흐르도록, 눈물액이면 눈물액이 잘 도와주는데 여기에 오염물질이 이렇게 낀답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피가 흘리지 않겠죠. 그래, 오염물질이 혈액 속에 오염물질이 끼면 뭘 만들어요? 동맥경화, 간경화, 경화가 온다면 반드시 암이 오죠. 오염물질이 끼면 염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염자는 뭐죠? 세균이 번식하는 거죠. 이 물질이 위로 들어가면 이벽을 위염, 간에 들어가면 간염, 자궁에 들어가면 자궁염, 그래 내막염, 이런 염증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염증을 만들고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요, 대장염, 용정,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요. 이 피 속에서 자체에서 무슨 가스를 만들어요? 암모니아 가스. 아주 심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를 만들어요, 오염물질. 냄새가 바로 암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오염물질은요. 그래, 어제 저희들 당뇨 합병증 암 환자가, 암이 아닌 당뇨 합병증 환자가 하나 왔는데요. 뭐라고 그런지요? 변 냄새가요. 화장실에 가면 온 집이 다 그냥 변 냄새가 꽉 암모니아 가스가 냄새가 나서 전부 코를 막고 샀네요. 집안 식구가 다. 이거 보세요. 이 오염물질이, 이 냄새가 가장 좋아하는 게 암세포예요. 자, 이 미생물은 여기 오염물질을 전부 먹어보려기 때문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이 미생물이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우리에게 해로운 균은 냄새를 피워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스를 내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이 간으로 가면 간암, 자궁으로 가면 자궁암, 이러한 암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오염물질이 제거를 못하면 재발되는 건 100%예요. 또 전이되는 것도 100%예요. 그러니까 암을, 성인병을, 만성질환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오염물질이 암덩어리를 만든다. 가정에서 혈액암이면 이제 혈액에서 흘러서, 이 혈액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 이제 위로 간다 합시다. 이렇게 위에. 그러면 위에서 자꾸 오염물질이 혈관에 끼어요. 그러면 결국은 위암이 생기는데요.
이 암덩어리가 20겹, 30겹, 50겹, 100겹씩 두께를 만든답니다. 그것이 바로 유해균은요, 뭘 먹고 사냐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먹고 살아요. 그래,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이죠. 이걸 자꾸 먹어서 싸고 그래가지고 암덩어리를 20겹, 30겹, 50겹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에 가면은 처음에는 혹으로 만들고, 혹이 다시 뭐로 만들어요? 양성이 악성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는 오염물질, 아주 그 더러운 것만 먹고 살아요. 메탄가스, 암모니아 가스, 이러한 것만 먹고 사는 게 암덩어리예요. 여러분, 자, 이걸 칼로 째겨보세요. 세균 덩어리입니다. 곰팡이, 바이러스, 뭐예요? 바이러스, 대장균, 뭐 병원균, 하여튼 기생충, 이 암 더러운 물질을 먹고 사는 유해균은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기가 이 두껍게 해놔야 자기가 영원토록 살잖아요. 나무는요, 죽을 때까지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에 나무는 죽질 않아요. 자, 자기 원기둥이 다 죽죠. 그럼 옆에도 싹이 나죠. 또 분열하죠. 우리 세포가요, 우리는 일단 성장하면 분열을 안 해요. 딱 수독이 되죠. 근데 암덩어리는 없어질 때까지 분열한다고요. 우리 나무하고 똑같아요. 분열을 계속 분열하기니까 세균이 점점 커서 암덩어리가 커지죠. 이게 또 전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퍼져가지고 간으로 가서 퍼지죠. 뇌로 가서 퍼지죠. 어딜 가서 퍼져요. 식도로 가서 퍼져, 쓸개로 가서 퍼지죠. 이렇게 되는 것이 전부 오염물질입니다. 무슨 물질이요? 오염물질. 자, 그래서 어느 약사입니다. 나 이 약사가 그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변에서 냄새가 몹시 나더래요. 어느 날. 그러더니 항문이 가렵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만한 게 따라 나오더래요. 변을 볼 때. 그걸 그냥 잡아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눌러 터뜨렸더니 이게 터지니까 그렇게 시원하더니요. 조금 있더니 가렵더래요. 이게 다 냄새. 암모니아에서 메탄가스가 대장암 온다는 오염물질이 끼었다. 혈액 속에 전체 오염물질이 끼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걸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제 텔레비 라디오 방송을 듣고서 자,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수술하지 아니하고 냄새만 안 나면 고칠 수 있다 이랬거든요. 냄새 안 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요. 바로 생명의 리퀴드 맥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리퀴드 맥은 바닷물이 농축된 거죠. 바닷물을 90%, 96%가 수분이고 4%가 미네랄이에요. 농축된 그 속엔 산소 들어있죠. 비타민 들어있죠. 여러분 바닷물 속에 없는 게 없습니다. 타우린 성분도 있죠. 단백질도 있죠. 우리 포도당도 들어있죠. 그래서 그 농축된 생명의 리퀴드 맥을요. 과일에다. 과일이 물 아니에요. 과일이 99%가 물입니다. 거기다 물에다 그냥 뿌려서 좀 짭짤하게 마셨더니요. 변 냄새가 오일이면 싹 갔습니다. 여러분 변 냄새만 제거 암모니아 가스만 내면 오염물질이라는 건 다 디스피어 사라집니다. 그 오염물질 사라지면은 뭐가 돼요? 염증, 염자, 세균이 다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게 되면 피가 깨끗이 흐르죠. 그러니까 치질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끔 우리 수술 없이 용정, 치질, 염자, 증자는 오래가는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0일 만에 병원에 가서 치질게 불집제 패던 게 없어지더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부터는
매일 이거를 변을 보고 찍어서 냄새의 척도를 쟀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리퀴드맥을 3분의 1, 하루에 20ml를 먹었는데 이틀만 하루만 안 먹어도 무슨 냄새가 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꼭 하루에 20ml씩 먹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섭취하고 계신데요. 자, 오염물질이 안 낍니다. 절대 암이 오지 않습니다. 또 혹시 위염증이 온 사람들이요.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죽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위액이 전부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도, 혈액에 미네랄 또는 염분 농도가 있는 겁니다. 농도. 이 농도가 일정 0%가 유지돼야만이 냄새 없고 오염물질 안 끼고 용종, 세균 번식, 암 같은 걸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많이 먹거나 또 이렇게 우리 위액이나 혈액이 농도가 흐려지면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을까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위액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위액은 굉장히 강한 산성이죠. 위액이 옷에 묻으면 옷 정도도 막 탈 정도거든요. 아주 강한 산성이에요. 근데 요건 뭐예요? 점액질이에요. 위액이 담을 수 있는 점액질. 점액질이 만약에 위벽을 뚫고 들어 닿는다면 위벽이 사리게 막 죽어버려요. 이 점액질을 뚫고 이 점액질을 이 위액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질 못하게 헐통멍통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요. 위액이 농도가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액 점액질이 없어지니까 우리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걸 뚫고 들어가서 헬리코, 비터, 파이로스균이 번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혈액의 농도가 흐려진다는 거, 위액의 농도가 흐려진다는 간액이, 눈물액이 흐려진다는 거, 바로. 그러면 이렇게 흐려지면은요, 농도가 흐려지면은 적혈구가 자기 기능을 잃어요. 그래서 암과 싸울 수도 없고,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면역 물질이 우리 몸에 있어져요. 로스트 해버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만성 질환에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오염물질을 배설하기 위해서는 110% 배설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개를 섭취했으면은 8개 나오는 사람 있죠. 8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변이 좀 가늘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럼 10개가 먹었으면 11개가 나와야죠. 먼저 있던 것까지 나와야. 그래 비만이 빠지겠죠. 그래서 110% 배설을 하려면은요, 절대로 냄새 나서는 안 됩니다. 냄새 나갔으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10개를 먹었으면 10개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냄새 척도를 줄이면 얼마든지 우리는 110% 배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드릴게요. 쇠고기를요, 물에다 한번 담궈 보세요. 1시간 후면 우리 쇠고기 살점 있죠. 세균이 1억 마리가 생긴대요. 1시간만 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위액이 흐려진다든가 혈액이 흐려지면 그게 다 세균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짠 성분이 50%, 미네랄 성분이 50%, 1대1만 있으면 세균 번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혈액이 오염물질은 우리에게 암, 성인병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을 위해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 미용, 항암작용, 변비 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로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박동하게 되죠. 뚝딱, 뚝딱, 뚝딱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배죠. 이 배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아주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심장 박동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고요. 신경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자, 마그네슘을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과 함께. 이번엔 당근이죠. 이 당근의 한 개에다가 리퀴드맥 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자, 당근에는 햇빛산, 우리 몸을 젊게 하죠. 같이 섭취를 한다면 우선 햇빛산이 우리 뼈 속으로, 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간에서 또는 뼈에서 피를 만들죠.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뼈가 힘이 없고 약한 분은 이 당근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 감이죠. 이 감은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감 껍질째 리퀴드맥하고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C가 감 껍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주 충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깨 기미, 이것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국에도 미네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국이 되죠. 또 밥에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밥이 돼요. 자, 밥에는 미네랄이 없죠. 자, 미네랄 밥을 만들어서 국은 이렇게 드롭을 하고 지어서 섭취하고 우리 몸에 피로가 해소되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독소 전부 해독이 되죠. 아마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배설도 상당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우선 변비 해소, 체중 감소,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미네랄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면역을 길러주고 다시 미네랄 합계